작년 빌 게이츠 재산, 올해 빌 게이츠 재산이 아직 100조가 현금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삼성 현금 재산이 25조입니다. 근데 최순실 300조?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개인으로 재산이 현금이 제일 많습니까? 일단 말이 안 되죠. 세월호가 다 박근혜 정부가 기획했다 그러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그 사건의 주동자입니까?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주동자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세월호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인데 무슨 주동자입니까? 네? 그런 걸 했으면 사건을 끊어놓고 문재인 쪽에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어야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태블릿 때문에 다 모두 다 이게 이제 탄핵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탄핵을 해야 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막 조롱조 섞어서 다 하는데 그 태블릿 얼마 전에 국가수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 누구도 국가수 발표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태블릿 국가수 한 번만 쳐보세요. 그 결과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많이 조작을 하는데 지금 야당 최고 야당 대표라는 홍준표라는 작자는 지금 대법원 판례 걸려 있어가지고 문재인한테 지금 아양 떨기 바빠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모두가 문재인한테서 아양 떨기 바쁜데 어제 오늘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여당이 하나인데 왜 야당이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도대체? 저 그것부터가 이해 안 됩니다. 야, 우리 최고위원이 길을 가리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거. 자, 잠깐만요. 언론에서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당설이니 뭐 재산이 뭐 안민석 얘기해서 몇백 조니 최순실이 몇백 조니 뭐 세월호 7시간이 어땠니? 세월호가 근데 자 딱 까놓고 가지고 세월호가 정부랑 무슨 상관인데요? 개인 사고인데 그 아이들 안타깝지만 그 아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뭐 저기 천안함처럼 나라 지키다가 죽었나요? 아니 진짜 제일 안타까운 거는 국가가 그거를 보상해 줄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는 나라가 해주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거를 청진회원한테 죄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저 안민석이라는 작자가 세월호가 그렇게 잘못됐으면 청진회원 찾아가서 청진회원 그 대표라는 작자 죽었으니까 그 자식 아들 딸 찾아가서 멱살 잡고서라도 배상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왜 정부한테만 따지고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으면 지금 현 정부한테도 돈 많이 그만큼 보상해줘라 왜 말 안 하고 박근혜만 거립니까? 박근혜 찍으려고. 이 얼마나 이 인지 부조하고 이 얼마나 몰상식한 경우입니까? 그 여성 대통령 하나 그렇게 인격 말살시켜놓고 여자라는 작자들은 똑같은 여성인데 대통령 비하하기나 바쁘고 뭡니까 그게 도대체? 자기들이 그 여자로서 그만큼 비하를 받아보면 그 얼마나 모욕적인 그 수치적인 말들을 다 받아보면 조금이라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지 저는 여자분들한테는 그게 묻고 싶고 경찰분들은 솔직히 지금 오늘 이거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군인 때 나라에서 시킨 것들 다 했었으니까. 근데 부디 제발 이거 하면서도 자신들이 제발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시하시는 분들부터 밑에 계신 분들까지 자신들이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를 좀 가기 전에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디. 네. 자, 어르신 나오세요. 자, 하세요. 자, 저에게 하세요. 올바른 국회의원이요. 지금 어딨어? 자, 예, 쟤는 저 지상으로 뭐 태극기도 보고 찔까봐가 이쪽으로 얘기하세요. 이쪽으로 얘기하세요.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라고 그 방공이 제일입니다. 어느 정권이 어떻게 하든지 나쁜 사람은 잡아야 되지만 방공만큼은 없어지기만 싶어도 제1편상 살고 군대고 우리 손자까지 이놈 군대로 가서 지금 최고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가정인데 방공에 조금이라도 상관하는 사람은 타격기를 가지고 한다고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 방공 정신이 여기 섰는 분이 타요는 방공 정신이 있다고 생각 말로 못해서 그렇지. 나가면 탄핵이 어떻고 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있고 방공이 있다. 이쪽을 보고 얘기하세요. 이쪽을 보고. 예. 이따 국물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내 노래 좀 할수 있어. 우리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다 안 된다. 예. 자, 또 다른 분 얘기하실 분 오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서 왔습니다. 예, 거제도까지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뵈러 온 건 아니지만 저 안민석이 때려잡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7월 달에 왔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태평합니다. 우리나라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태평한 것이에요. 외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생이 영국에 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지금 10월 달까지 전부 다 자국민들 다 돌아오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즉 전쟁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미국에 가서 어떤 방내에서 어떤 사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제가 6월 22일 날 문재인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방미할 때 어떤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지 그걸 열심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미국에서는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방송에 찔끔 나왔어요. 문재인이라고 나왔는데 장진포 거기 그 전쟁 일어났었던 미군들을 죽은 장진호. 아니요. 장진호. 장진호 전투. 거기 와서 거기서 그 몇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대통령이 내려왔을 나온다고 문재인이 나온 데는 미국 그 백악관에서 이 과정급 된 사람 한 사람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거기 공항에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정말 불명예스러운 방미를 마치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그리고 수행원들이 우리 거기 백악관에 갇혀서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왜? 거의가 다 좌경화된 사람들이라는 게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물론 임정성은 가지도 못하거니와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요즘 달콤하게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산물인 민주주의의 산물인 달콤함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겪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있고 어떤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앞으로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이 그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알리고 이 사기극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또다시 몇 번이고 재차 속여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작용해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리고를 만들려고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언론이 제가 언론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가 언론이 80% 정도 작용화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KBS1, MBC 쪽을 사장이 정상적인 방송을 한다고 해서 보도본부라든가 보도라든가 시사 프로그램을 정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장이 잘못됐다고 지금 면직시키고 파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용화되는 사장을 전부 올려놨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김정은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고려 연방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려 연방제가 뭡니까? 김정은이 정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이가 하고 그걸 통치해서 김정은이가 한다는 얘기. 이거 중국에서도 정말 이걸 가당치 않게 생각하고 정말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나고 3년 뒤에 휴전이 됐죠. 휴전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북은 38선을 거쳐 이북은 중국이 맞고 또 남한은 미국이 맞기로 해서 이게 휴전을 손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북이 살고 있는 상태가
GNP가 몇 달러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1960년도에 사는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거 정말 배급받아서 하루에 2끼도 안 먹고 못 뛰고 한 대 쌀 받아서 10수도가 많이 먹어야 되는 이런 생활을 여러분 진짜 하시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저는 나이가 70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퇴직한 지 5년도 되고 다 돼서 저는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자식 우리 손자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또래입니다. 그 손자들이 정말 하루에 15식구가 쌀 한 대 받고 보리 한 대, 쌀 못 받아도 보리 한 대 받아서 그 정말 생활을 유지하고 연명해야 될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끔찍해서 저희가 나선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와서 이렇게 떠들어서 뭐 죄송하고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정말 피해를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저 안민석이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거를 지가 저 독일 가서 최순실의 본명이 최소원입니다. 너무 촌년같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소원이를 그렇게 해서 호도를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묶어놨어요. 6개월 동안 대통령 다 재판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4번을 재판해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저것 섞지 마시고 자세히 생각하시고 좀 더 경고하고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생활을 앞으로 할 것인지 정말 이 나라를 문재인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생각하십시오. 잠깐. 자, 우리 여사님 잠깐. 제가 얘기하세요.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일 언론이 어떻게 되고 다경화되고 편파 방송을 한다는 거를 제가 이거를 우리 이제 뭐 손자나 일이 되는 우리 어경님이라 했지 아까 전에 예. 한번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가 3월 1일날 태극기 집회가 한 겁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왜 언론이 이렇게 막 100만 MBC 방송에서 이걸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8만에서 10만 모였다 했어요. 우리는 100만이 모였습니다. 하다. 그렇게 언론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경화되고 언론이 100만이 아니라 300만이 넘어 있어. 300개.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편파방송을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언론을 믿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 내가 모든 걸 가지고도 이거는 못 지웁니다. 우리가 태극기 집회 갔을 때 이랬는데 촛불 집회가 대단해도 100만이 넘었다. 촛불 집회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누구도 생중계를 했었어요. 그랬는 이 방송을 갖다가 10만 모였다 8만 모였다. 엄청난 숫자로 방송 믿으면 안 됩니다. 방송 믿으면 이 나라 날아갑니다. 날아가면 민주주의 없어요. 자, 여사님 됐어요. 자, 우리 잠깐 여사님, 야 스톱. 자, 해. 밑에 집회에서 잠깐만요. 밑에서 다니시다. 아니 잠깐만 우리 젊은 청년 한마디 더 하게. 그럼 내려오십시오. 네. 내려오세요. 여기 지금 서 계신 정경분들 아마 나이 적게는 21살부터 아마 한 23살, 4살 많으면 저랑 비슷한 또래 27, 6 이 또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고 들려주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다 들려줄 수는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저 안에 있는 안민석이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여기 사람들이 오시는 이유는 진짜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세월호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세월호가 왜 국가 잘못인지 그리고 그게 개인 그 청진의 은하태를 왜 죄를 안 묻는지 그리고 세월호가 처음에 전원 구조를 했다는 기사를 1시간 정도 후에 연합뉴스에서 냈어요. 근데 그 연합뉴스가 오보를 내가지고 그 뒤로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재구조 이제 정권에서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 죄를 연합뉴스나 이렇게 언론 쪽에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보를 했는데도. 일단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최순실 300조 아까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산이 많은 1등부터 5등까지 합쳐서 40조거든요. 근데 최순실이 300조라고요? 작년에 300조였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빌 게이츠가 100조가 안 됩니다. 95조예요, 빌 게이츠가. 꼭 그것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진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 문재인 저는 솔직히 어르신들은 문재인을 무조건 싫어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문재인이 싫든 좋든 당선이 됐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에 그 어떠한 것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저녁할 때쯤 되면 이제 최저임금 많이 올려서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 최저임금 많이 올려서 사람들 줄줄이 부도내고 있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도 많이 부도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거고 잘 한번 찾아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취직, 일자리 마련 이런 거 말하는지 다 공공부문 일자리, 공무원, 공기업 이런 거밖에 얘기 안 합니다. 공무원도 많지. 공무원 숫자가 이미 늘리기 전에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많은데 일본 공무원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는 우리가 2배 적은데 반으로 적은데 공무원은 2배가 많은 거죠. 그럼 4배 이상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거를 다 누구 돈으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나중에 취직해가지고 세금으로 떠나야 됩니다. 내년부터 세금 당장 오르고요.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자,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도 되게 많지만 그 제일 안타까운 거는 지금 북한에서 이제 ICBM 만들었잖아요. 몇 달 전에 북한이 핵 만드는 거 가지고 야당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아직 레드라인 넘지 않았다. 레드라인을 넘는 건 ICBM을 만드는 순간부터다. 몇 주 전에 ICBM 만들었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지금 언제 여러분들 머리 위로 핵이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ICBM 만들었다는 거는 대륙간까지 간다는 건데 우리나라 부산에 있다고 거제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다고요. 언제 핵이 떨어져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게 뭐냐, 사드인데 그 사드 설치한다고 몇 개월을 날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언론에서 선동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드에는 탄도 기능이 없어요. 사드는 뭐 폭발 인화 물질이 없습니다. 사드는 그냥 철 쪼가리 던져가지고 다른 미사일 같으면 뭔가 부딪히면 폭발을 하겠지만 핵 미사일은 외부에 있는 1차적인 발화 물질이 없어져 버리면 떨어졌을 때 핵 물질이 폭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없애고 그냥 땅으로 추락시키는 게 사드의 기능입니다. 뭐 사드 만들어서 중국과 문제? 중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왜 간섭을 합니까? 우리 머리 위로 핵 떨어지는 거 우리가 막겠다는데 왜 우리가 중국 눈치를 봐야 됩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렇게 빌빌 기어놓고 또 우리 안보를 걔네한테 타협해야 됩니까? 핵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위협받는 거는 문재인이랑 그 정권이랑 위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터지기 전에 이미 알아서 다 도망간다고요.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든 어디든 다 도망가는데 여러분들 그때 갑자기 그렇게 핵 날라온다 그러면 비행기고 뭐고 타고 도망갈 돈 있습니까? 시간 있습니까?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쌍해서 우리 남아서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천재 같은 KBS에서 한 달 전쯤에 무슨 특집을 냈냐면 김정은 사이코인가 혁명가인가 뭐 이런 특집을 냈어요. 제가 그거를 1시간 정도 봤는데 김정은 아주 찬양을 해주더군요. 김정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라이의 뭐 그런 돼지가 아니라 이런 혁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라면서 애매하게 말 꼬아서 그렇게 하던데 그게 우리나라 방송에서 할 소리입니까? 군인들이만 알 거잖아요. 김정은만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안 있습니다. 김정은 그 씹새끼가 그 개새끼가 핵만 안 만들었어도 여기서 여러분들 이지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자친구 옆에서 가족이랑 같이 편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핵무기만 없으면 이지를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위정자들의 자손들은 한국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미리 다 외국에 다 빠져 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처음에 외교부 장관 된다 그랬을 때 청문회 할 때 자기 자식은 그렇게 반미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은 미국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은 미국 사람인데 그렇게 난리쳐서 결국 외교부 장관 됐거든요. 다 빼돌려 지금 있어. 몇 다 개월 빼돌려 됐는데 있어. 그때 자기 자식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그 국적 돌린다 그랬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국적 안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 하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 해가지고 유일하게 제대로 된 그 국가 정상 그 외교 한 나라가 감비아입니다. 감비아. 여러분 감비아가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전 감비아라는 나라 사실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감비아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번부터 뭐 사회 초년생들 이제 신입사원 월급 같은 거를 국가에서 좀 지원해주는 거 뭐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되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폭문을 열었거든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가가지고 나라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쳐보세요. 베네수엘라 쳐보시면 나옵니다. 나라꼴. 그리고 그리스 공무원 그렇게 많아서 결국 망했습니다.
예,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영국도 프랑스도 다 그렇게 복지 많이 하다가 다 망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유럽, 여러분들 뭐 그쪽에 스위스 뭐 이렇게 막 사회주의 복지국가 좋은 나라들 많잖아요. 그 나라들조차도 이제 무상복지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청년 배당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대표라는 추미애라는 잡자가 북지를 나라로 환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지 사회화를 하지 않고 국가가 경영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기사가 나고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국가가 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를 관여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용은 그대로고 어려운 말로 제목만 바꿨습니다. 제목만 뭐 똑같은 말인데 좀 그러니까 좀 그 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 근데 똑같이 국지 사회화를 금지한다는 말이에요.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말. 자, 제가 한마디 할게요.